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장의 어떤 중기적 대세를 완전히 사례로 놓고 시장의 어떤 흐름을 판단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지난 예전에 했던 강좌와 이어서 파동론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파동론은 조정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파동을 보통 이제 상승 파동에만 주목하기 쉽지만, 실제로 조정 파동에 대해서 가장 어떤 예민한 시각 혹은 조정 파동에 대한 완전한 어떤 이해,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면 실제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이나 혹은 매수의 타이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정답은 아니더라도 이런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선각자들이 얘기했던 어떤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눈 안에서 조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나, 이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죠. 파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동은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파동은 주가 지수를 보기에는 적합을 하지만 개별 종목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이 파동이론은 주가지수와 같은 큰 이론에는, 큰 차트나 큰 기간에는 맞지만 개별 종목에는 맞지 않는다. 현재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하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즉, 이 파동이란 말을 대신에 우리는 여기서 엘리어트란 말을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엘리어트 파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몰이, 다시 한번 기억을 새겨보겠습니다. 기자몰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9,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자몰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9.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한 메리맨 파동에서는 숫자가 7. 엘리어트에서는 숫자가 5. 사케다는 숫자가 3. 다우는 3과 9. 이거를 나중에 제가 해나가야 될 이야기들 중에 핵심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즉,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지 엘리어트 파동이 정답이다라는 얘기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러한 파동들을 가장 체계화해서 설명한 사람이 엘리어트이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을 중심으로 파동론에 관한 얘기를 해왔지만 엘리어트 파동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은 당시 1930년대에 미국에, 그것도 다우지수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겁니다. 즉, 한 개의 개별 종목 기준이 아니라 미국의 지수 기준으로, 그것도 1930년대에 그려진 파동론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에서도 마찬가지, 개별 종목에 응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유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엘리어트 파동은 우주의 비밀이니까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그저 지구는 이렇게 보이고 지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보이고 지구의 각종 분화구가 보이고 돌아가는 모습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지구를 들어가서 보면 혹은 우리가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발달된 문명이라고 보여지지만 들어가서 보면 칼라할리 사막에 부시맨이 있을 거고 맨하튼에 월가에 선진 금융인이 있을 거고 혹은 아프가니스탄에는 총을 쏘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질서가 이 맨하튼과 칼라할리 사막에 동시에 적용되는가? 맨하튼에 사계절이 뚜렷하면 칼라할리 사막에는 여름만 계속 있는 것이고 이 아프가니스탄에는 또 모래바람이 부는 건기만 계속되고 여기는 습기가 계속되고 틀린다 이거죠. 즉 다만 우리는 이 질서를 뭉뚱그려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대되는 법칙이 존재한다. 지구라는 곳에는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대되는 법칙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흘 밤낮을 낮만 계속되는 백야가 있는 러시아도 있고 석 달 동안 밤만 있는 남극극이 있다 이거죠. 이거는 질서가 맞지 않는다. 즉 하나로 들어가서 적용할 수 없고 전체로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엘리어트 파동이다. 원래 이 파동문 자체가 그렇다. 원래.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은 현재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봐야 혹은 이것을 지금 보고 계셔도 그러면은 주가지수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하고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쓸모가 없는가? 혹은 주가지수 선물 투자 역시도 기껏해야 3개월 만에 만기가 이루어지는데 주가지수 선물 투자조차도 이렇게 큰 축으로 봐야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렇죠? 큰 대세만 놓고 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반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취하자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파동이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파동론자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 시파동에 있고 하락 시파동 중에서 접속파 X 이후에 트리플 X가 나오고 하락이 마지막 구되는 국면인가? 그러면 이 파동은 현재 이게 우리가 중간 파동이냐 혹은 소파동이냐 극소파동이냐 제가 일부러 적지 않겠습니다. 투자자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미니트, 슈퍼 미니트, 서브 미니트 막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장파동을 즉 초장기 사이클 엘리어트 파동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초장기 사이클 안에 장기 사이클이 들어있고 그 안에 큰 사이클이 들어있고 그 안에 대사이클이 들어있고 중간 사이클이 있고 소사이클이 있고 극세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이 주식시장 이거는 이 그랜드 사이클 큰 사이클이냐 아니면 인터미디에이트 중간 사이클이냐 도대체 뭐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엘리어트가 그 당시에 책을 쓸 때 다우 지수를 놓고 책을 쓰면서 현재 이 파동이 중간 파동이다, 대파동이다, 그런 사이클이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가 말한 이 현재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슈퍼 그랜드 사이클 100년 주기다. 그냥 우리 생각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당시 엘리어트가 갖고 있던 기록들로 유추해 보건대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할 것이지 기준점을 잡아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현재 파동을 또다시 그 당시 엘리어트가 미국 시장을 거래했을 때는 현재 거래소가 거래 일수도 틀렸고 거래 시간도 틀렸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금일 고점이 N을 예를 들어서 일봉상의 고점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죠. 일봉상의 고점이 존재한다. 이거를 만약에
2시간 봉이나 혹은 3시간 봉으로 나누면 이 동일 고점이 파동상에서 고점이 여기가 될 수도 있지만 파동상에서는 다음 파동의 고점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차차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즉 파동을 어떻게 세분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동이 자리하는 위치가 틀려진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같은 차트를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봉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3일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빠지고 자, 이런 그림이 나타났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어트는 한 개의 상승파동은 이런 상승파동은 5개의 소파동으로 구성된다 했는데 최소한 그러면 여기 3개밖에 안 나타나 있고 2개밖에 안 나타나 있고 조정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된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뒤에 소파동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개의 파동이면 이게 가장 적은 그러면 극세파동이냐? 아니다. 그러면 대체 당신은 무슨 근거로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놓고 1, 2, 3, 4, 5라고 끊느냐? 틀렸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 파동을 재단하고 측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그저 모양만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1, 2, 3, 4, 5파다. 그저 모양만 이렇게 나오면 A, B, C파다. 이렇게 파동을 자리매김하고 엘리어트라는 눈으로만 자꾸 볼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올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를 보면 대충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접속파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A, B, C 나중에 접속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1, 2, 3, 4, 5 또 A, B, C 1, 2, 3, 4, 5 또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접속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파동의 개수를 세어보면 이 안에는 2개짜리 봉도 있고 3개짜리 봉도 있고 9개짜리 봉도 있고 2개짜리 단 3개, 4개의 봉도 있다. 심지어는 이런 구간에는 봉 1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봉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것을 파동이 형성됐다고 말하느냐? 파동이란 자고로 소파동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한 개의 파동이 아니냐? 이것이 최소 파동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오류가 빚어지는가? 엘리어트가 만들었을 당시에 1거래의 시간과 현재 한국 시장의 환경이 혹은 나스닥과 다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간이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때 타임 윈도우라고 이 시간창이죠. 타임 윈도우, 즉 시간창이라는 개념이 파동에서 등장합니다. 이건 더들리란 분이 엘리어트 파동을 해석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즉 우리가 현재 나스닥, 다우, 한국 시장이든 간에 그 당시에 엘리어트가 바라본 파동의 룰에 맞추고자 한다면 이것이 3.5시간 봉, 이건 미국 시장 기준으로 3.5시간 봉이 엘리어트의 소파동에 맞는 것이다. 3.5시간 봉으로 보면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러한 소파동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정말 이러한 어떤 완벽한 파동의 모습을 구성을 하는 완전한 파동이 만들어진다. 즉, 이 파동에 한 개의 파동으로 인정하려면, 최소한 한 개의 파동으로 인정하려면 3.5시간의 시간을 단위박스로 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3.5시간의 단위박스짜리 봉을 가지고 구성을 해야 이것이 나오고, 이 3.5시간의 봉을 가지고
파동의 연결선을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저점을 연결하는 이 파동선이 진짜 엘리어트 파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리진이라 그래서 파동의 원시 파동 혹은 파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파동의 마지막 고점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즉 저점에서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을 이어나가는 선을 꺼서 이것을 파동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러한 시간에 적정 시간, 요 3.5시간 요것을 타임 윈도우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4시간 봉과 1시간 봉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각자 적용하시는 분마다 아마 달리 보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4시간 봉과 그 아래 다시 소파동을 보기 위해서 1시간 봉을 잡으면 대부분 파동에 있어서 실수 없이 파동 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실수 없는 파동 매김과 이 타임 윈도우, 즉 시간이 중요한가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은 제가 지금까지 일단 상승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성되어 있고, 하락 파동은 A, B, C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주 추세와 일치하는, 이쪽에는 상승 추세, 이쪽에는 하락 추세, 주 추세와 일치하는 방향은 5개의 소파동을 갖는다.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떨어지는 쪽은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이것이 기본의 원틀이고, 주추세와 반대되는, 이쪽 방향에는 반대되는 것은 3개의 A, B, C, A, B, C, A, B, C 이렇게 3개의 파동을 갖는다. 이것이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원리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정 2파동은 1파동의 출발점을 하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조정 4파동은 이 1파동의 고점을 또 역시 돌파할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불변의 법칙이다. 그럼 우리가 이 파동의 목표치를 지금 여기서 잡아낼 수 없을까? 그러나 이것을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33% 조정을 받을지 50% 조정을 받을지 혹은 61.8% 조정을 받을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1파동 이후에. 심지어는 1파동을 붕괴하고 내려가서 파동 자체가 실패해버릴지 이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HTS에 보면 피보나치 라인, 피보나치 비율을 혹은 피보나치 라인이라고 부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피보나치 라인을 꺼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고점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피보나치 라인의 출발선을 여기다 딱 끊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피보나치 라인을 쭉 꺼서 갖다 대보면 현재 저점에서 고점까지를 갖다 대보면 퍼센트가 32.8%, 50%, 61.8% 줄이 딱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정폭이 여기까지일까? 여기까지일까? 여기까지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잣대인데 문제는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돼봐야 아는 거지. 이게 무너지고 내려가면 다음이고 무너지면 다음이고 무너지면 다음인데 지지를 기대하면서 들고 있다 깠다 가면 이까지 내려오고 그나마 그것도 지지 안 하고 더 내려가 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죠. 차라리 이걸 모르는 게 낫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우리가 이것이 미리 얼마의 조정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38점 얼마의 조정을 기대하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 혹은 50%의 조정을 기대하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 혹은 61.8%의 조정을 기대하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 이것은 만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용이고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도 만용이고 나는 이것이 여기서 33%의 조정받고 오르는지 50% 조정받고 오르는지 결과만 지켜보면 된다. 그래서 이 조건은 이 3파동이 길 수 있는 조건, 즉 1파동 이후에 조정받고 1파동의 고점을 돌파할 때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여기서 매수해서 상당폭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여기 이 눌림폭이 얕아야 된다. 첫째 조건. 이 파동에 눌림이 얕아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33% 다우 이론에 따르면 33%입니다. 33%에서 50% 선을 더 눌러버리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1.618배. 33%에서 50% 이내의 눌림만으로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2.618배의 상승 확률이 커진다. 즉, 이 파동의 길이에 2.618배 상승이 가능할 확률이 높아진다. 두 번째 조건은 2번 조정 파동이 통상 지그재그 파동 이후에 3파동이 일어나고 4파동이 복잡 형태의 삼각형이나 복잡 형태의 파동을 띠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만약에 2번 파동이 플랫 조정을 보이면 플랫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파동이 플랫 조정을 보이면 또 플랫의 길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플랫의 길이가 아니고 이 플랫의 길이가 이 상승폭을 능가하는 플랫의 길이를 만들면, 즉 플랫인데 이것이 길면, 특히 상승 길이보다 길면 이것은 2.618배의 3파동을 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물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적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만약에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1파동의 상승각이 이 각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러한 어떤 플랫 조정 이후에 2.618배의 상승이 만약에 나타나면 4파동에서는 2.618배의 상승이 나타난 3파동이라면 4파동은 단순파동 이후 단순파동만 나타나고 5파동이 미달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것은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결정적 매수 국면은 1파동의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참고 기다려라. 끝까지 매수하지 마라. 주식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국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세가 반전되었다라고 떠드는 시기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렸다고 말하거든 그로부터 더 기다려서 모든 사람들이 대세 반전을 다시 의심할 때 사라. 즉 모든 사람이 대세 반전이 된 게 아닌가라고 말을 했다가 조정을 받을 순간에 이것이 아닌지 몰라라는 목소리가 많아질 때 관심을 기울여라. 그 다음에 이것이 눌림폭이 만약에 50% 이내에 눌려지고 이것이 플랫 조정의 형태로 가면서 이 상승 길이를 능가하는 파동을 보인 이후에 증가한다면 2.618배의 큰 상승 가능하고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지그재그 단순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한다면 1.618배의 통상적 수준의 반등이 예상이 된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만 해도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3파동 이후에 4파동의 조정인데 이건 역시 4파동이 조정받아 기다렸다가 이것이 1파동을 넘어서지 않고 반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이 3파동을 넘어서는 5파동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여기가 눌림목의 끝이다고 예단할 필요가 없이 이것이 눌림목 이후에 반전을 하면 이때의 목표치는 최소한 3파동보다는 고가에 있는 목표를 두고 매수를 한번 할 수 있는 국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가 살 수 있는 가장 바닥 포인트는 1파동을 돌파하는 국면, 그 다음에 4파동이 반전하는 국면, 이 지점이다. 그 위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이제 상세하게 파동을 조정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승 파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얘기들은 실제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가, 전문 투자가를 제외한 일반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이것을 활용하기에는 지나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너뛸 것은 많이 건너뛰고, 일단 꼭 필요한 부분들만 일단 정리해서 엘리어트 파동은 단기간에 마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파동의 고점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상승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상승 파동의 고점 중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패턴인데, 특히 바닥 국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상승 국면에서 마찬가지인데, 쐐기형, 이 쐐기형 삼각형이라는 패턴을 아주 유념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파동이 1, 2, 3, 4, 5 파동이 생기면 A, B, C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떨어지기 직전에 혹은 이쯤에서 임박해서 호재가 터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니까 주가가 비실비실 오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즉, 이럴 때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쐐기형 패턴은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형태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즉, 1, 2, 3, 4 조정 이후에 나타난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식이. 주식 차트는 유심히 보면 이러한 패턴은 아주 드물지 않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데, 점점 좁아지면서, 확대형과 반대겠죠. 좁아지면서 주가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쐐기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정받아야 될 자리에서 조정받지 못하고 원래 어떤 호재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억지로 주가가 또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의 끝은 결정적인 응징입니다. 이러한 파동이 나타나면 이것은 그 다음 주가는 결정적인 하락 국면을 맞이합니다. 반대로 1, 2, 3, 4, 5 파동의 하락이 끝나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주가가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낮아지는 쐐기형으로 나타나면 이 역시도 적절히 반등해야 할 자리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외부 변수나 악재에 의해서 눌려있기 때문에 이것의 반등폭은 상당폭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끝에서 1, 2, 3, 4, 5 혹은 눈으로 대충 봐서 이렇게 파동의 끝에서 주가가 이렇게 가면 이것은 큰 폭의 하락이 임박해 있다. 떨어지는 주가가 이렇게 오다가 이러한 형태로 오면 큰 폭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쐐기형 패턴입니다. 이 쐐기형 패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는 원래 삼각형이라는 패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삼각형 패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자, 우리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기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칙입니다. 기본이고 원칙인데, 대부분의 주식은 돌파와 지지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주가의 추세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주가의 추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돌파했다가 되돌아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속임수, 트랩이라 그럽니다. 속임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가 이번에는 닿지 않고 내려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우리가 failure. 이거는 실패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의 주식의 추세선의 기본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향 돌파했다가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향 돌파한 것을 뭐라고 하면 속임수다. 물량을 들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트랩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어떤 박스를 형성하고 있던 주가가 당연히 이러한 박스를 형성하다가 닿지 않고 들어버리는 거. 이때는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거를 페일링이라고 그럽니다. 실패했다. 이것도 일종의 속임의 형태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가가 상승이든 박스권이든 하락이든 이렇게 오르든 모든 것은 이러한 상승 추세대를 형성하고 상승 추세대가 점점 높아지면서 3추세를 형성하면서 주가의 형식은 고점을 취하고 3추세를 형성하면서 주가는 바닥을 취한다. 이것이 기본의 원리라면 우리는 항상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과 돌파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박스권이다. 매수 원칙 맞습니다. 도달 기다립니다. 실패 매도 매수 추가 매수 돌파했으니까. 그런데 되돌아들어오면 매도합니다. 또 매수 실패했습니다. 매도 맞습니까?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는 분과 이것을 삼각형의 333 패턴이다. 혹은 335의 패턴이다. 패턴 분석에서 더 이상 떨어진다, 오른다 고민하고 있는 분하고 실제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보면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현재 이러한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원칙은 뭐냐? 엘리어트 파동에 335 파동이다, 353 파동이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랩과 페일링을 이해하는 겁니다. 트랩과 페일링만 이해하면 거의 모든 것은 추세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차트를 가지고 줄 끊는 거 보니까 당신은 추세선 몇 개 끊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아는 척 하느냐. 맞습니다. 추세선을 끊는 것 이상 어떠한 것도 시장에서는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고 시장에서는 마르보즈 양봉 이상 중요한 것이 없고 정말 그 간단한 추세선 하나 이상 중요한 것은 존재